안녕하세요, 키티타로 뷰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리딩은 연애운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으시고, 최근 들어서 리딩을 듣다 보면은 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곁에 다가오고 싶어하는 누군가에 대한 메시지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일지 카드를 통해서 같이 살펴봐도 괜찮으시니까 좋은 내용 위주로 쏙쏙 담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 명의 속마음이 궁금하신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해주시면서 각각 다른 카드를 선택해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신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면서 바로 카드 선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의 속마음. 네, 그럼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모두 마쳤나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톤을 준비했으니까 스톤과 카드를 함께 보시면서 선택해 주셔도 괜찮으시답니다.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면서 그럼 스톤과 함께 카드 고를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 모두 마셨죠? 그럼 오늘 리딩 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5번, 3번, 2번, 1번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딱 뒤집으면서 1번 분이 과연 누구를 생각하면서 카드를 선택하셨을지, 그리고 또 1번 분이란 분은 실제로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어봤을 때 1번 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살짝 철벽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거리감을 두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약간 그런 감정이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애초에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롱런할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대방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번 분이 상대방과 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싶거나 아니면 연애 관계로 이어지고 싶다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메인 카드에서 레이디 카드가 떠서 그렇거든요. 이 카드는 믿을 수 있는 친구라든지 동료를 보여주는 카드지만 역으로 떴을 때는 배신자라든지 정말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 사람이랑 정말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고백을 했을 때 차여버리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애초에 망설이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1번 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으면서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가 떠있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조금 벽을 세우고 있는, 한마디로 철벽치고 있는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닌데요. 이 사람이 저한테 다정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라고 느끼시는 분이실지라면
아마 본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다정하게 행동하고 싶으신 분인데 그걸 억누르고 참으면서 그렇게 1번 분한테 행동하는데도 티가 난다라고 보시면은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두 카드 모두 다 세부 카드가 우선 메이저 카드가 떴죠. 한마디로 상대방이 1번 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으면서 악마 카드, 정말 섹슈얼하고 매력적이면서 사람을 확 끄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장면이 읽혔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긴 하지만 저 사람의 온리원이 아닌 상황이 됐을 때 한마디로 연애를 하다가 정말 그 끝을 내가 맞이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으로서는 친구로서 동료로서 곁에 있을 수 있는데 고백을 했다가 사이가 틀어지게 돼가지고 그런 관계도 내가 엮어갈 수 없다라면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살짝 좀 조심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별카드는 치유의 카드라서 상대방이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좀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보다 그 아주 좋음을 통해 가지고 아주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라리 없애는 게 그게 속 편하다 이렇게 좀 잡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건 별개로 상대방이 1번 분한테 강한 호의, 애정과 함께 그리고 저 사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과연 내가 저 사람의 유일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한 그런 감정이 느껴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1번 분의 모습은 어떨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보는 1번 분의 이미지에서 정말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1번 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고백 많이 받아보셨죠. 그리고 주변에 이성 친구들 많으시죠. 인기 많으시죠. 이런 소리 막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든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들이 항상 있으신 1번 분이시지만 근데 다가가기는 어려워서 아마 1번 분은 오히려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고 잡히는 것 같은데 여사제 카드예요. 이 카드는 처녀의 카드고 굉장히 성스러운 카드이기 때문에 남들의 어떤 첫사랑 같은 이미지 고백하고 싶지만 고백조차 못했던 그 추억 속에 아련한 인물이 있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카드는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성 친구들도 그렇고 동성 친구들도 그렇고 1번 분 주변에는 분명 이성 친구가 많을 거야. 인기가 많고 저 사람은 항상 고백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룡 완즈 카드가 지금 1번 분은 가만히 있는데 대시를 해오는 고백을 해오는 그런 만남이라든지 관계성으로 딱 잡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정도로 매력적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1번 분이 또 연애에 굉장히 욕심이라든지 이런 장면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약간 많은 사람들한테 애정을 그냥 받기만 하고 있는 이미지? 그래서 오히려 고백을 했다가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불편해질 것 같은 예감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1번 분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올 것 같고 곁에는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선을 넘어가지고 1번 분한테 친밀감을 유도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장면이 읽히는 것 같아요. 사실 1번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장난식으로라도 아니면 진지하게라도 진짜 1번 분한테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있어서는 정말 1번 분이 느끼시기에 이건 연애 감정이 아니고 친구로서 다가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다가오긴 다가오는데 나는 그냥 별 생각 없는데 그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좀 내 반응 자체가 무미건조했던 이런 관계성이 사실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미 많이 읽히고 그런 이미지가 확립이 돼 있어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플러팅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나한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무딘 사람이다 라고까지 읽히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진짜 1번 분이 연애 감정으로 이 카드를 뽑아주셨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콩달콩한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 방향은 어떨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잡히는 상대방의 성격이 살짝 수동적인 게 읽히다 보니까 내가 보는 상대방은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자기 주관 있고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이게 궁합이거든요. 나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여기서 잡히는 이미지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러니까 1번 분이 만약에 여지를 준다면 다가와 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면 망설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분명한 신호라든지 사인을 줘야 된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보이스 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카드만 떴더라면 이 사람이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걸어오고 이런 장면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속되는 만남이라든지 관계 속에 있어가지고 시작되는 기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지만, 보이스 카드가 기본적으로 이 소드 카드랑 이어지다 보니까 철학이라든지 조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단계를 읽어주고 있거든요. 옆엔 심지어 여사제 카드가 나란히 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과 사가 분명하고, 그리고 관계가 틀어질 바에는 과하게 조심하겠다라는 감정이 오히려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7번 메테리얼 카드가 같이 떠 있다 보니까 이 카드는 내 눈앞에 꽃이 있다면 따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은 이게 조금 모호하게 좀 뭉쳐져 있다면 고민하고 망설이는 장면을 읽어주고 있어가지고 1번 분이 이 사람한테 어떤 힌트라든지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먼저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는 읽어주는 것 같은데, 먼저 식사 약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모든 어떤 요소들을 상대방은 행운으로 느끼고 자신에 대한 호의로 느껴가지고 다 도와주려고 할 것이고 다 만나려고 할 것이고 기꺼이 시간을 낼 것이고, 이렇게 카드는 읽어주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확신이 좀 없다라고 카드는 읽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은 1번 분이 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카드는 지금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한마디로 상대방은 1번 분이랑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데 근데 1번 분이 저를 거절할 것 같아요. 거절당했을 때 제가 너무 멘탈이 나가고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리를 둬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은 오지랖을 부리지 않도록 제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 전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은요, 이 여사제 카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뜨는 것 같네요. 하드 퀸 카드가 여사제 카드로 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 상대방이 1번 분의 전반적인 묘한 매력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나의 모순도 애정해 줄 거고 나의 솔직한 모습도 좋아해 줄 거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필요가 있긴 하지만 또 모든 걸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1번 분은 가면을 쓸 때는 써야 되고 살짝 가식을 부릴 때는 부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장면이 읽히는 것 같네요. 특히 이 자체가 조언 카드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과 진도를 빨리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실제로 연애 관계를 훅 나아가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카드가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고 전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을 급하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지를 메시지라든지 인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활동하는 그 방향 속에 있어서 함께 나가는 시간을 충분히 내가 써준다든지 그럴 필요는 있다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먼저 담아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그리고 지금 해운 카드를 보시면은 절대 지지 않는 장미 카드가 뽑혔는데, 이 카드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까지도 다 아름다운 나의 매력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이걸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가지고 어쩌면 1번 분은 조금 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요소가 거기서 잡힐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정말 1번 분의 끈끈한 지지자로서 팬으로서 그렇게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1번 분이 확실히 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낼 필요는 있다는 거, 그걸 이야기함을 통해서 상대방 오히려 인간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틈을 통해서 상대방은 나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나에게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카드 읽어주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에 있어가지고 1번 분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춰야 되는지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남들한테 반짝반짝해 보이는 거, 이런 걸 드러내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공유해 나갔을 때 그걸 도와주는 귀인이 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카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계기 속에 있어가지고 무대 속에 어떤 반짝반짝한 너무 잘난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무대에 내려와가지고 인간미적인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갭 차이 때문에 더 호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약간 그런 감정이 상대방한테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번 분은 정말 이 흐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였을 때 더 인간미적이고, 그리고 그랬을 때 더 많은 귀인들이 내 삶에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성뿐만이 아니라 1번 분의 인생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 사람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꼭 담아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2번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카드의 조합은 상대방이 이번 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카드를 선택해 봤는데 여기서 보이는 장면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이번 분한테 저렇게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기점을 맞이한 것 같아가지고 그 시기를 멋지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분명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저 기점에서 굉장히 좀 망설이고 있다라고 잡혔던 것 같거든요. 누군가 이번 분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카드가 읽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등 뒤에서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자리랑 채찍의 카드를 뽑아주셨어요. 이 카드는 굉장히 좀 탁상 이론 같은 한마디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대화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없는 관계라든지 근데 그 자체가 또 나한테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요소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장면을 읽어주고 있어가지고 딱 그런 메시지가 여기서 들려왔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번 분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근데 그 말조차 이번 분이 들었을 때는 왜 내 인생의 참견인지 또 어떤 조언이라든지 충고를 해주는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일까봐 상대방이 굉장히 도와주고 싶고 손을 내밀고 싶지만 좀 조심스럽다. 내 도움이 상대방한테 오히려 해를 가할까봐 굉장히 좀 이번 분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잡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 카드잖아요.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기묘하게 페이지 카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작, 새로운 단계의 카드가 떴고 두 번째 카드는 죽음 카드, 끝의 카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영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어떤 인생 전환점의 단계를 딱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번 분의 인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맞았다라고 잡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어떤 도움되는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안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하게 잡히네요. 그게 뭐든지 이번 분이 기쁘게 받을 것 같지 않다라고 카드는 좀 느낌을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이번 분은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좀 벽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좀 혼자 있는 게 편하다라는 느낌 자체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풍기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살짝 누그러뜨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가와 줄 것 같고 다가왔을 때 그게 이번 분한테 마냥 달갑고 행복하고 반갑고 이러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카드 제가 뜰 때마다 말씀드리죠. 내 인생에 넘어가야 될 중요한 중간 단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맞아드리고 이 사람이 가져온 어떤 소스라든지 정보라든지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 해 뜰 날 정말로 긍정적인 운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꼭 중요하게 알아차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약간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장면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걸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가짐이 상대방한테도 좀 필요하긴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이번 분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인간관계 너무 좀 질려요. 라는 느낌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보는 이번 분은 어떤 이미지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확실히 새로운 시작점을 여실 계획을 좀 세우신 것 같네요. 그리고 계획을 넘어서가지고 좀 시작했다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낯선 분야로 좀 진화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더라도 좀 새로운 활동을 해 나가는 그 기점 속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고민될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은 지금 이번 분이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페이지 완스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카드가 2장이나 떠서 그런데 이번 분은 이제까지 쌓았던 기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어떤 도전이라든지 시작점을 좀 첫 발자국을 내디딘 상태가 아닌가라고 잡히는 것 같네요. 직장인 분이시라면 약간 좀 승진운을 타시는 그 상황, 기점이신 것 같고 내 사업이라든지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내가 열정도 갖고 있고 잘 키우면 잘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보다는 아직은 약간 좀 긴가민가한 그리고 시작해 나가면서 이거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는 뒤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내가 과연 이걸 잘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시작 자체가 내 인생을 오히려 더 해롭게 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하시고 있다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드 카드가 그래서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망설이면서 그 기점에 약간 좀 서 있는 듯한 이미지가 좀 분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상대방은 딱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분 잘할 수 있다고.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환경을 봤을 때도 이번 분을 해야 할 그런 어떤 요소들이 없을 테니까 그냥 본인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용기를 주자니 괜히 좀 짐을 지우는 것 같고 부담감을 주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니 이미 열심히 좀 첫 발자국을 내딛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상대방도 좀 굉장히 고민스럽다. 이 두 분과의 관계성이 있어가지고 고민이라든지 망설임이라든지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좀 잡히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이번 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하나하나 캐치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내 인생으로도 조금 벅차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또 이번 분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중요한 기점을 걸어가시는 중이니까 그 흐름 자체 집중해 주시는 건 좋지만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 그 날카로운 느낌 자체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눈 마주쳤을 때 미소 짓는 거 그것만으로도 운명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조금 부탁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들어서 너무 무표정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의 상대방의 행동 방향은 어떨지도 카드를 통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두 카드를 딱 뒤지면서 상대방 분이 정말 보통이 아니다 라는 생각 좀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오셨던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 분은 좀 사람에 대해서 잘 읽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라든지 말투라든지 아니면 옷차림이나 이런 걸 딱 보고서라도 어떤 감정을 갖고 있구나 어떤 상태구나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캐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운을 타고 이번 분한테 접근해서 계략적으로 가까워지겠다라고 카드가 읽어주는 것 같네요. 얽혀지긴 할 것 같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로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 사람의 노력만은 아니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정말 우연이라든지 이런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이번 분과 가까워지게 된다. 접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만난 동료인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팀이어가지고 접점이 없지만 그 팀과 어떤 운명적으로 얽혀가지고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팀의 누군가가 그 상대방 팀의 누군가랑 친해가지고 같이 뭐 회식이라든지 술자리를 하는데 얽혀 나가가지고 합석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장면 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계속해서 얽히게 된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좀 이번 분을 묘하게 좀 지켜보는 것 같다면 한번 그 사람이 누군지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번 분들은 내가 가는 길에 굉장히 집중해 있으신 그런 상황이라서 이 사람을 잘 못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 흐름 속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굉장히 이번 분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 7번 보이스 카드는 그야말로 정말 사기꾼, 도둑놈 이런 키워드를 담고 있는데 사실 연애의 장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혹 꼴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언변이라든지 그런 주변 분위기를 캐치할 수 있는 센스가 분명 필요하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주변을 살필 어떤 여유가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더라도 이번 분은 이 사람만은 괜찮다라고 느끼게끔 상대방이 좀 수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죽음 카드랑 같이 떠서 그런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좀 꽃미남거든요. 특히 죽음 카드가 영적인 카드고 굉장히 피부도 하얗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뭔가 좀 시선을 모으는 약간 남다른 결이 다른 이런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있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얽혀 나간다면 물론 운적인 요소도 있지만 상대방의 노력도 그 운에 있어가지고 힘을 더하고 있다. 이번 분과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뭔가 좀 수를 쓰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 지원점 보면서 얘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카드가 또 떴네요. 지금 페이지라든지 이런 흐름이 굉장히 자주 잡히는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지금 이번 분이 좀 여유가 없고 서툴고 부족하고 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데 힘에 붙이는 포인트 거기에 있어서 상대방이 좀 오히려 곁에 있어서 나를 힘들어한다든지 지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 이해해주면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이 카드는 굉장히 야심차면서도 어린 소녀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이번 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하고 싶고 욕심
힘도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초심자 행운이죠. 손을 보태주겠다 라는 감정으로 들어올 테니까 행운카드가 예스의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내 인생에 이 사람 왜 이렇게 선수 같지? 이 사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성 많이 꼬아봤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인연 자체가 이번 분 인생에 있어서 귀인이 되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다준 소스라든지 도와준 요소 자체가 부정적인 게 절대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느끼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날 성장시켜 줄 것이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그런 흐름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개 살짝 좀 잡히는 건 2번 소드 카드 그리고 지금 예스 카드에 있어서도 3명이 떠가지고 2명이 동시에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메인 카드도 11번 카드 1이라는 숫자가 2개가 들어와가지고 낯선 그런 사람이 동시에 2명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장면이 조금 읽히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흐름 자체가 이번 분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딱 뒤자마자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만나는 거죠. 어떠신가요? 3번 분은 자기 고집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자기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이 조금 지금으로서는 맞물려서 가진 않는 한마디로 오히려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약간은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기댈 수 있는 부드러움을 장착할 수 있다면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그렇게 고집세고 드센 성격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3번 분일지라도 저는 알거든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좋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내 생각 그걸 따라가실 3번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메인 카드로 공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딱 첫인상부터 와,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의견 센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시는 누군가도 있고 또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선 순하게 이렇게 곰이 누워있잖아요. 하지만 순하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어떻게 될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순해 보이는데 진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 3번 분들 중에 있어서는 제너럴 리딩만큼 극단적으로 갈리겠지만 결국에 이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상대방이 느꼈을 때 3번 분은 와, 저 사람 고집 있다. 자기 뜻대로 할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공카드는 귀인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도와주는 게 3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왜 내 인생인데 저 사람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라고 느낄까봐 그래서 살짝 부딪힐까봐 오히려 좀 조심하고 있다 라시는 분들도 잡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약간 의견 대립이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뽑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꼭 대립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잘 맞을 것 같은데 나랑 취향이 달라 라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모분한테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좀 선물해줄 쏟아부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더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분이 자기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신다면 더 빨리 발전할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상대방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거든요. 8번 완즈 카드요. 9번 완즈 카드 앞에 떠있죠. 내가 9회 단계에서는 버티고 힘든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공 카드는 10번 완즈 클럽 카드로 떠있었잖아요. 내 고집대로만 해나간다면 힘들고 조금 외로운 그런 삶이 펼쳐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환경적인 운을 받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빠른 속도로 내 인생이 풀려서 나갈 것이다 라고 카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걸 상대방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3번 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부딪힐 각오를 하더라도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 한다라고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이 상대방이 보는 3번 분은 어떤 이미지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왜 지금 상대방과 3번 분이 맞기가 힘들었는지가 한눈에 좀 잡히는 것 같네요. 우선 10번 컵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은 사실 아실 거예요. 이제까지 내 의견이 계속해서 맞아왔을 것 같거든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모임 속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됐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돌아갔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나한테 와가지고 네 말이 맞았어.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3번 분을 좋아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이런 장면이 첫 번째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분은 항상 내가 듣는 입장이다라기보다는 지금 나이트 오브 컵 카드죠. 백만탄 기사 카드 좋은 이야기를 선물해주고 제안해주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3번 분은 뭔가를 더 해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상대방은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두 카드의 이미지 자체가 애정운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3번 분을 더 도와주고 싶어하고 3번 분을 더 인정하고 있으며 3번 분이란 사람 자체에 있어가지고 애정, 호의 자체를 상대방이 크게 갖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실 상대방은 좀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이끌어줄 수도 있고 좋은 제안이라든지 기회를 막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까지 좀 단물만 빼먹으려고 그리고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너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내치고 안 주고 이랬을지라도 3번분한테만은 주고 싶어 한다. 근데 오히려 3번분은 받고 싶지 않았다. 이런 조금 잡이 떠가지고 재미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과 친해지면 굉장히 쿵짝이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주려고 하고 그리고 나도 사실 좋은 게 있으면 상대방한테 주려고 하지 받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아직까지는 그 받는 게 서로 안 되는 단계를 좀 카드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3호분은 왜 이렇게 받는 게 힘드실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받는 게 힘든 원인 속에 있어서는 단순히 내가 마음의 철벽을 친다든지 인간관계를 믿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넘어서가지고 너무 좀 지나치게 내 주변에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이 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결국에는 다 맞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뭘 물어봐 약간 이런 감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3번은 또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저 친구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내가 도와줘서 나한테 기대 갈 수 있다면 더 잘 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못 가는 건지 좀 신기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어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 상대방이 어떻게 3번한테 행동이 나갈지 앞으로 상대방의 행동 방향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카드를 딱 뒤지면서 저는 지금 3번분의 리더다 보니까 3번분의 입장에서 오직 3번분만 생각하면서 해석을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의 궁합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것도 사실 시너지 효과라면 시너지 효과인데 제가 궁합을 봐드리는 중요한 이유 자체가 누군가와 만났을 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은 내가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나도 받고 상대방도 받아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낸다든지 이런 장면이 좀 읽어져서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3번분이 훨씬 더 좋은 관계성으로 카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뮤즈 이모션 카드가 첫 번째 카드로 떴죠. 다 주겠다. 애정과 호의와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운적인 요소는 3번분이 원한다면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퍼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줄 수 있는 요소를 이 사람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유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기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가 맞기도 하지만 확실히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받지 않는다고 하면 더 주고 싶은 감정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컵, 물의 흐름 중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카드가 10번 그리고 이모션, 정점의 카드로 나란히 떠 있어가지고 뭔가 3번분이 진짜 고지고대로 그냥 받지 않기 때문에 다 욕심내고 항상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준다라고 카드 읽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살짝 좀 상처받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거지? 라고 3번 보이스 카드 딱 보시면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막 울고 있잖아요. 왜 이걸 몰라주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3번 분한테 이 사람이 호감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까지 편애로 뭔가를 선물해주고 이러는데 그런데 왜 3번 분 는 맨날 거절하는 것 같고 못 알아차려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짠내나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가볍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3번 보이스 카드 그리고 앞에서 정점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까지 상대방은 정말 애잔하게 슬프고 괴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웃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약간 짠내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순간이 재밌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라고 카드는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묘한 흐름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은 아픈 만큼 성장해 나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미지적인 거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힌트나 아니면은 좀 예측되는 장면이 잡히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잘 나왔던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도와달라는 사람만 있지, 그래서 이 상대방은 주변 사람들은 정말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나한테는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항상 손을 내밀고 항상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가 있어가지고 연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친구는 내가 준다고 하더라도 안 받는다고 하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정말 다 퍼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3번 분 앞에서 장난삼아서 좀 징징거리는 듯한 이미지가 드는 것 같거든요. 잘해달라고 진짜 막 장난삼아서 고백을 던진다든지 이런 이미지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좀 많이 경험을 해왔고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득도한 듯한 이미지가 드러나서 그렇지, 진심이 분명 섞여있는 마음 표현이고 그렇게 나한테 들어온 선물이니까 고맙다는 말도 충분히 표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관계성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얽혀 나갈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3번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 전점 보면서 얘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해온 카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전사 카드가 떠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대방은 3번 분한테 다 퍼준다라고 카드가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내가 진짜 독립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거,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근데 그 모습에 꽂히는 누군가가 진짜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신기한 관계성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 카드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3번은 그냥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물론 상대방과 소통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라는 게 있다면 분명 3번 분은 먼저 나서서 도와줄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행동 자체가 나한테 내가 필요로 하던,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선물 받게끔 할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아마 3번 분은 부담스럽다 보니까 몇 가지는 좀 거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거절하면 상대방은 그런 3번 분을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더 많은 걸 해주고, 근데 그 많은 걸 해주는 게 난 또 부담스러워서 또 거절하다 보면은 왜 이걸 안 받냐고,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차려주냐고 앞에서도 징징징 약간 그런 이미지가 상대방한테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안 좋은 게 전혀 아닐 것 같고, 더 월드 카드로 끝나고 있죠. 전부가 좋은 장면으로 지금 조언점이 떴거든요. 이 모든 흐름을 통해서 나도 성장할 거고 상대방도 성장할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던 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나도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한 단계 성장, 성숙,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에이스 카드로 잡히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단순히 사모분한테 어떤 응원을 준다든지 열정을 준다든지 어떤 가르침을 준다든지 그걸 넘어서가지고 진짜 직접적인 좀 기회를 많이 가져다 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받아가지고 멋지게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가지고 키워가겠다라고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그걸 또 상대방은 티격태격하면서도 기특하게 바라봐 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기회를 상대방한테 타인들은 달라고도 부탁하고 받고 나서도 다 이뤄달라고, 대신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인간관계에 질린 그런 감정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사람은 3번 분을 통해서 물질적인 걸 주는 대신 감정적인 거,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치유받게 되는 흐름이 드러나게 될 것 같고, 오히려 3번 분은 이 사람한테 감정적인 치유를 선물해줌을 통해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어떤 세속적인 어떤 성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자체를 정말 크게 내 인생의 한 단계 마스터피스, 명작으로 완성시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잡히는 것 같네요. 그럼 3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해석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장면은 4번 분이 궁금해하실 게 아니라 상대방이 4번 분의 속마음을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야말로 상대방의 속마음은 4번 분에 대한 물음표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라고 잡히는 것 같은데, 3번 분에 대한 성격이 좀 읽히는 것 같아요. 메인 카드가 일기장 카드가 떠가지고 더 조금 그런 경향이 쉽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죠. 실수라든지 잘못된 건 오히려 가볍게 공유할 수 있는데 좋은 거는 괜히 자랑하는 것 같아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 있어서도 자존심 상하기 싫어가지고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그런 것만 드러내면서 잊고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항상 만나고 굳이 꾸미지 않고, 그러더라도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인물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은 4번 분을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단단한 뭔가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단단한 기반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지 않나라고 카드는 힌트를 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같이 뜬 카드를 보더라도 두 여왕의 카드가 떴어요. 지금 첫 번째는 풍요의 상징인 펜타클의 카드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가장 적은 힘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식, 지혜라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존재예요.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떠가지고 사모분을 정말 똑똑하고 많이 이뤄낸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뭘지가 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세부적인 요소들의 어떤 성취를 이뤄냈을지 그리고 사모분은 실제로 무엇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다.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고 카드는 조금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4번분. 자신의 패를 조금 까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굳이 숨긴다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딱 그런 감정일 것 같거든요. 굳이 말해서 뭐예요? 굳이 그렇게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잘난 척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잘난 척 했을 때 두 카드 모두 다 여왕 카드라는 게 굉장히 좀 묘하게 잡히는 것 같네요. 내가 여왕이란 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여왕벌이 돼버릴까봐 그거 굉장히 기피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너무 좀 잘난 분이기 때문에 묻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 이렇게 상대방이 사모폰을 보고 있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러 수수하게 다니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라도 굳이 앞에서 할 줄 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손을 쓰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이 4번분을 딱 보면서 경험해 가면서죠. 이것도 할 줄 아네. 그리고 저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네. 그리고 이것도 갖고 있네 라고 좀 깜짝깜짝 놀라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4번분의 이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은 약간 모험가 기질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닌지라고 상대방은 유추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뤄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앞으로 이뤄낼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A라는 친구는 내가 딴 이 서울대학교라는 그 졸업장 자체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어디 가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어디를 졸업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 학벌이 뭐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4번분은 내가 그걸 이미 땄기 때문에 그냥 그건 나의 과거일 뿐이지 나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계속 방향성이라든지 미래를 보는 듯한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어서 내가 가진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걸로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아마 4번분은 내가 이걸 갖고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굉장한 호감을 갖지 않나 라고 카드는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7번 완즈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완즈들보다 내가 위에 서 있긴 하지만 4번분은 계속해서 내가 약간 좀 벅찰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편한 느낌, 우월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성장하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할 때도 약간 무게를 들기 힘들 정도로 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인생관 자체를 좀 선호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도전하고 새로운 걸 시작하고 배우려고 하고 내가 좀 잘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은 걸 이미 알고 있고 성취해왔고 이런 장면이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4번분은 그걸 대단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페이지 카드잖아요. 저는 아직 배워갈 게 많아요. 저는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아요 라고 본인 스스로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정말 상대방은 오히려 더 배우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과거라든지 기반 자체 이제까지 쌓았던 그 모든 과정이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은 3호분을 보면서 좀 위인전이 궁금한 듯한 느낌? 이렇게 좀 잡히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4번분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냥 나는 내가 나로 태어나서 내 인생을 살아왔고 걸어왔을 뿐인데 그냥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걸 그냥 매일매일 해왔는 이런 장면이다 보니까 또 굳이 말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뭘 궁금해하는 거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뜨는 장면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대방이 어떻게 4번분한테 행동할지 앞으로 상대방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충격과 성장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정말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잡혔던 것 같네요. 우선은 제가 4번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4번분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4번분은 딱 봐도 멘탈이 보통이 아니신 분인 것 같고, 그리고 내 기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나치게 몰아세우지 않도록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기준치라든지 이 정도 힘든 건 버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요소 자체가 남들이 봤을 때는 거의 도망갈 수준이다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배우게 되는, 그리고 4번분한테 영향력을 받게 되는 요소는 그런 기준치 자체가 더 높아지는 거,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4번분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떠있죠. 이제까지 저는 이 정도만 힘들더라도, 이 정도만 어렵더라도 그만두고 포기해왔거든요. 근데 4번분은 안 그런 사람인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그런 사람이 실존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어떤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상대방한테는 가장 큰 깨달음이자 변화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4번분 인생에 있어서도 이 사람과 소통을 해나가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힘들어 하는구나. 내가 그때 힘들었던 게 내 자신이 나약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실제로 못했던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갖고 있던 어떤 찌꺼기적인 요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내가 여왕의 수준인데 킹 수준, 정점 수준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죠.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친구가 하버드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를 보면서 나는 너무 바보 멍청이어가지고 공부를 그냥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감정이 4번한테는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한 게 아니어서 말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수능을 올백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 틀렸다 보니까 하나 틀렸어,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이런 감정도 거기 섞여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거, 털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또 4번분한테 있어서는 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나의 기반을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카드는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상대방은 4번분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이렇게까지 인내력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좀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떤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 굉장히 놀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실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성장하게 되는 거.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어서 어쨌든 소통해 갔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4번분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 소통의 과정 자체가 또 4번분은 내가 정말 일기장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털어놨을 때는 그게 내 흉이 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고 약점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를 정말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의 나의 기준이라든지 4번분 때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나의 기준치를 한번 정비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잡히는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지나친 완벽주의자가 조금 잡히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점점 보면서 얘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언 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스페이드 카드 죽음 카드가 떠서 그렇거든요.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2장이나 뽑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달라 조언 카드로 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지금 카드 그림을 보시면 내가 아플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간호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털어놔 주시길,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스페이드 4번 카드는 휴식의 카드고, 이제는 내가 감정적으로 편안해진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치유받게 될 거라고, 그런 기점이라든지 포인트가 4번분한테는 필요하다라고 카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 미리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 행운 카드를 보시면은 지금 스타마더 카드가 떴거든요. 진짜 인생 귀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사제 카드 옆에 떴는데 지금 옷도 비슷하게 입고 있어가지고 정말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리고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마치 감정 쓰레기통처럼 받아주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어서 더욱 공생관계가 되는 사람, 이렇게 카드는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거든요. 3번분은 힘든 이야기를 타인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타인을 심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카드는 그 힘든 걸 이 사람한테 털어놔라, 이 세상한테, 스타마더 카드한테 던져놔도 된다라고 조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상대방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너무 편안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까지
너무 도전적이지가 않아 왔구나. 근데 4번 분이 인생을 들으면서 또 이 사람은, 그러니까 4번 분을 돌봐주면서죠, 자신의 어떤 도전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게 바뀌어 나가는 거, 그게 또 이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행동이라는 게 상대방한테도 안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너무 멋진, 정말 이 정도면은 평생 갈 수 있는 소울메이트, 이렇게 카드가 전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계성이 구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럼 4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 해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은 이 상대방과 어떤 관계성에 놓여 있으실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왜냐면은 이 조합은 연애운으로 읽어드려도 괜찮긴 하지만, 특히 사업적, 직업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 가져가신다면 대박적인 공생관계가 예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가볍게 챙겨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우 카드 만 뜨면 사실 사기꾼이라든지 배신자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5번 분을 조심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5번 분이 상대방을 좀 경계해야든지 라는 장면이 잡히고 있지만, 6번 소드카드가 같이 떠가지고 여기서 공생관계가 읽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음식점을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점 사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원 한 번 잘 쓰면 대박나는 케이스 실제로 있거든요. 어쩌다가 5번 분이 거기 아르바이트로 딱 들어갔는데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정신이 좋아가지고 단골을 막 끌어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가게가 대박이 나서 좋고, 근데 이 알바생을 놓치기 싫다 보니까 사장님은 시급을 몇 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바생 입장에 있어서는 난 똑같은 한 시간을 일을 했는데 남들보다 몇 배를 벌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좋고, 심지어 가게까지 잘 되고, 이런 미래 펼쳐질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5번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가면, 관계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서로가 서로한테 훨씬 더 좋은 이득을 분명히 보게 될 거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6번 소드카드에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걸 넘어서가지고 심적인 부분으로도 서로 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파도가 울렁울렁 치는 곳에 있어가지고 잔잔한 곳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런 관계성이 지속되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가지고 펜타클의 킹카드죠. 정말 더 많은 성취라든지 이득이라든지 이걸 서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진짜 인생 귀인처럼 느껴진다 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감정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아마 서로가 그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나 상대방한테 큰 걸 받고 있다니.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굉장히 좀 잘해주려고 꼼수를 쓰는 이런 장면이 좀 드러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오래가지 않을까라고도 잡히는 것 같은데, 사실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마다 중요한 요소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은 5번 분이 어떤 분과 연애를 시작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5번 분은 그냥 부모님이 다이아 수저여가지고 타고나길 돈이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친구랑 만나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이러는데 돈 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부유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5번 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항상 데리러 오고 항상 데려다주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받는 거라든지 힘든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감정적으로 너무 고마워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더 많은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꾀가 좋게 긍정적으로 맺어서 나가는 두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보는 5번 분의 이미지는 어떨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서로가 공생관계가 될 수 있는지 이유가 여기서 딱 잡히는 것 같네요. 우선 5번 완즈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의 카드예요. 그런데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미 5번 분이 경력이 있다든지 싸움 과정이 있다든지 이렇게 카드는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정말 미지의 영역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5번 분이 어떤 사업적인 파트너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필요한데, 미술이라든지 예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아예 문외한이라면 그 분야에 있어서 활동해 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거리감을 묘하게 긍정적으로 느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있어서 질투가 나거나 시기가 나는 이유 자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자체를 내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투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좀 결이 달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질투조차 나지 않았다, 그런 감정을 보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우 카드가 긍정적으로 잡혔던 것 같은데,
있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갖고 있지 않은 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맞아떨어져서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멋진 파트너가 되어갈 것 같고, 그리고 달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이 다른 카드여가지고 이런 5번 분 자체를 상대방은 그냥 단순히 능력자다 아니면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걸 넘어서가지고 저 친구는 이상하게 끌려 라는 감정 느끼게 될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5번 분도 아실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 상대방은 다른 누군가와 이 과정이라든지 이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랑 하는 걸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달 카드는 결 자체를 보여주는 카드라서 사람들끼리 그 말로 굳이 설명할 순 없지만 그 묘한 게 맞아떨어지는 관계성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 상대방이 5번 분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적인 호감이고 끌림이고 이렇게 카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선명하게 해석될 수 없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운명적으로 얽혀있는 게 있지 않나 라고 카드는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이걸 알긴 알 것 같거든요. 내가 왜 굳이 다른 이렇게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데 왜 5번 분한테만 그렇게 자꾸 끌리는 걸까? 라고 본인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티격태격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메이저 카드에 달 카드가 떠 있잖아요. 그걸 모두 잠재울 만한 어떤 끌림 자체가 일어난다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앞으로의 방향 자체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상대방의 앞으로의 행동 방향은 어떨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런 카드가 뜰 것 같긴 했거든요. 우린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굳이 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그 사람한테 다 모든 걸 쏟아 넣어주는 사람, 아니 관계성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맞다 보니까 상대방이 5번 분한테 정말 천군만마를 다 보내준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분 좋게 받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줄 수 있는 기반 자체도 뭔가 상대방한테 있기도 한 것 같거든요. 우선 첫 번째 연인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그 끌림 속에 있어서는 어떤 감정적인 호감이 기반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동성 친구 간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친해질 수 있다라는 장면처럼 특히 이성 관계라면 그 묘한 끌림 자체가 어쩌면은 정말 운명적인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으면서 감정적인 호의는 물론이고, 그리고 연인 카드는 내가 들었을 때도 그렇고 타인들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 좀 불공평한, 한마디로 나한테 편애를 좀 많이 담아서 주는 기회라든지 계약적인 부분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선물 받게 될 요소가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하지만 중요한 건 연꽃이 펴있죠. 그걸 받는다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장면이 사실은 가장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전차 카드가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말을 두 마리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이 몰고 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사람은 5번 분과 함께 어떤 과정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황금길을 걸어 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5번 분이 받게 된 요소 자체가 굉장히 진하게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카드 모두 다 메이저 카드로 뜨고 있죠. 이 자체가 어떤 사소한 작은 게 아니라 이걸 받음을 통해 가지고 5번 분의 인생 자체가 큰 운의 줄기가 바뀌어 나가는, 그리고 그 운의 줄기가 더 커져버리는 그런 흐름을 경험하실 거라고 카드는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담아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조합인 것 같아요. 뭔가 같이 하니까 더 잘 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감정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5번 분이 잘 됐을 때 상대방이 좋은 것도 있어가지고 더 크게 서포트를 해준다 이런 장면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때문에 연애운 쪽, 그리고 연애운을 넘어서가지고 결혼운 쪽으로도 좋다는 거. 예를 들면은 둘 중에 한 명만 잘 돼도 사실 결혼해서 살면 그 가족이 잘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조를 하게 되고 또 외조를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공생관계가 이 결론적으로는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흐름 속에 있어서 어쩌면 사적인 감정이 꽃피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5번 분은 이 사람과 딱 처음 만나서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감정적인 호의를 갖고 있는지 확신하실 수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 상대방도 이 감정이 무엇인지는 걸어가면서 좀 알게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 끝의 장면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집중해 나가면서 정말 즐거운 경험들 즐겨 나가실 수 있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지원 점 보면서 얘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5번 분 같은 경우는 뭔가 갈아타는 게 생기겠다라고 좀 잡혔던 것 같아요.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애라든지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과 만들어가는 미래가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 나간다라고 카드가 미리 힌트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첫 번째 해운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부정적인 것에 나를 맞추지 말라라는 장면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5번 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인정보다 더 작게 받고 있다면 거기에 멈춰있지 말라. 이 흐름을 통해 가지고 바뀌어 나가달라고 카드는 부탁하고 있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연애관계가 아닐지라도 친구 사이에 있어서도 나를 더 인정해주고 같이 놀았을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과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5번 분의 삶도 긍정적으로 달라질 테니까 뭔가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끝내는 걸 진짜 미안해하지 말아달라고. 이 카드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카드예요. 인생은 현실이라고. 지금 5번 분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꿔 나갈 수 있는데 왜 망설이고 있냐고. 10번 스페이드 카드이기도 해요. 죽음의 카드이기도 하죠. 그거 끝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내 인생에 해뜰 날 찾아오니까 절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펼쳐졌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건 어떤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벗어나는 걸 망설이지 마시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벗어나고 여기 있는 게 그냥 낫지 않을까요? 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카드가 이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 벗어난 모든 흐름 속에 있어서 믿지 못할 정도로 편애를 담은 행운이 5번 분과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5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